오늘은 한비가 하는 날이야? 아, 네. 시다. 네. 저희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이트는 여의도 한강공원이고요. 여의도 공원 안에서 저 지금 빨강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계획한 사이트 위치입니다. 저희의 컨셉은 경관을 품고 휴식을 취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한옥이 저희 컨셉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매스 스터디한 부분인데 일단 축을 따라 메스 형태를 구상했고 세로 축은 가로축의 각 건물과 연결되며 통로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며 선착장부터 공원까지 선착장부터 공원의 주차장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저번 주에 말했었던 전통 주점과 티카페, 그 다음에 선착장은 그대로 가져가고 수상 레포츠를 추가했습니다. 한강에는 자전거 달리기 등 구기 스포츠 위주의 운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수상 레포츠가 들어온다면 한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 추가했고 실제로 반포나 뚝섬 쪽 한강에서는 수상 레저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저희가 매스 스터디 한 거랑 프로그램을 구상을 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평면도인데요. 앞부분에는 선착장과 수상 레저 스포츠 관련된 장비 대여 공간, 뒷부분에는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와 식당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세로축 한옥 부분 통로, 이게 저희 디자인 컨셉 모습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계획한 디자인 컨셉 모델링한 모습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첫 페이지로 가볼까요? 첫 페이지. 갔는데, 잠시만요. 일단 첫 페이지에서 네, 사이트를 정했으면 주소가 있어야지. 뭐 어디 몇 번지 일부라든지. 여보세요? 네. 여의도 사이트가 여의도 한강공원 해버리면 그걸 다 다루는 게 돼버리잖아. 아, 네. 다음. 이건 좋아요. 네. 근데 사이트 분석이 없다. 저희 저번에 그 사이트 주변 분석한 거 음. 했어가지고 이번에는 했어. 내가 얘기한 사이트는 앞 페이지 돌아가면요. 네. 한 왜 여기를 사이트로 정했나가 이해되어야 할 것 같아. 네. 어? 다른 여의도 한강공원에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왜 여기일까? 이 얘기가 필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한 세 개의 선을 그어놨는데 왜 그 위치인지가 어, 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이게 자전거 도로인가? 여기 자전거 도로라기보다는 그 사이트 내에 공원 내에 돌아다니는 작은 차 같은 거 다니는 전용 도로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걷고 있기도 하지만 약간 골프장 같은 데에 돌아다니는 그런 작은 차 뭐라고 하더라. 이씨 딱 생긴 게 자전거 도로구만 뭘. 얘들아 니네 여기 안 가본 티를 자꾸 낼래? 단 가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못해. 응? 니네가 제일 잘 알아야지. 어쨌든 두 발 자전거든 네 발 전동차든 다닌다 했으면 여기는 뭔가 그런 통행이 빈번한 곳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로 다니고 있다. 여기로 다니고 있다. 자, 플러스 이 사이트에 이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올 수 있다고 쳐. 그러면 저 너머에 있는 이쪽에 있는 다리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여기 주차장 너머에 있는 빌딩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의도 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알아서 온다라는 개념일까? 사이트 분석 네. 하세요. 네. 네. 다음 페이지. 아니, 다음 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왜 두 개를 넘어가? 응. 자, 사계절을 다루겠다고 했어. 네. 응? 그럼 너희 계획에 사계절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계획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건물 3개 옆으로 놓고 복도 하나 수직으로 놓은 거가 다일 것 같은데. 사계절의 경과는 품겠다고 했잖아. 네. 어떻게 품을 건데요? 좀 프로그램적인 것보다는 그냥 밖에서 봤을 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저희가 생각한 사계절의 경관을 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거는 저기 박세희 DMC에서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태도면? 그냥 이 동네도 뭐 풀, 잔디, 나무 이런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컨셉이라고 했지만 그거를 건축화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들아 리액션 좀 해줘.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나도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쨌든 2학기에 3학년의 두 번째 설계인데 자기들의 컨셉 그 사이트와 컨셉과 왜 여기에 무슨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되지. 응?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저거 하나는 물에 둥둥 띄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 맞습니다. 앞에
나온 거 선착장이랑 수상 레포츠 부분. 왜? 거기 위로 올릴 경우는 거기에 조금 단차가 심하고 내려야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건물들과 이렇게 높낮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렸습니다. 지금 빨간색은 뭐고 노란색은 뭐예요? 어, 한옥에서. 저희 그러니까 빨간색이 저희 그러니까 벽체, 건물이고, 기둥 이런 네, 느낌이고, 네, 네, 노란색이 노란색은 지붕을 표현하는. 지붕을 지붕.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형에서 네. 뭐가 제일 강하게 보여요? 뭐가 제일 비중이 크게 보여요? 위에 건물 아니, 한옥에서. 뒤에 배경 말고. 1번, 2번, 3번, 4번. 뭐가 제일 크게 보여요? 4번. 3번. 나는 4번이 제일 크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대지 위에다가 뭐가 됐든 뭐 선을 그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연결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 아니었나 우리가? 네. 음.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건물들이 좀 짧다. 음. 다음 페이지. 별로 이거 얘는 원래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했어. 기둥만 있는 곳입니다. 어? 기둥만 있습니다. 복도 느낌으로 하려고. 근데 솔직히 지난주에 안 보고 만난 내용으로는 이거 지난주에 준비한 내용이지, 승호야. 네. 그리고 디벨롭이 더 없었지. 그러니까 예. 어, 이 내용을 지난주까지 얘기하고 이제 대지 모델링이랑 그 메스하고 이거를 이제 이번 주랑 했습니다. 다음 전통 주점. 오로지 전통 주점? 한비야, 근데 네, 물어보자니요. 오로지 네, 전통 주점? 네.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요? 오전에는? 어,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씨, 4명이 놓치면 안 되지요. 네. 아, 지난번에 내가 술집 얘기했었나? 지난번에 우리?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만 넣었구나. 날이 더워서 어, 니네가 좀 거시기 했다라고 생각할게. 앞으로는 안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다음. 선착장에서 수상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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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근데 요 분위기는 그 청평호수 같은 데 있는 그런 그 막 쿵짝쿵짝쿵짝하는 그런 무슨 그런 레포츠 시설 뭐 이런 데 아닐까? 음,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거기서 그 장소가 이렇게 좀 흥이 나고 신이 나는 그런 데 아닐까?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좀 프로그램이 이거 스포츠도 없으면은 너무 좀 정적이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차피 그 좀 풍경스러운 건축을 하기로 했고, 결국에는 한강에다가 한옥으로 좋은 그림을 하나 그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는 저기에다가 일부러라도 그냥 네. 선착장 끝에 한 돛담배 한 2대 정도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조경 느낌으로 그냥 띄워놓는 건가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저 한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터보트하고 제트스키 뭐 바나나 보트 이런 거 떠 있는 것보다는 네. 돛담배 2대 정도 떠 있고 뭐 그게 좀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뭔가 고 한강에 잘 다니다가 그 동네 오면 뭔가 이렇게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아쉬우면 모터보트 저기 돛담배에다 모터보트 달아서 뭐 이렇게 다음. 근데 한비야, 저 중간 건물에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얼마나 될까? 가로 세로가 4m 14m에 5m 정도 됩니다. 14m에 5m. 15m면 5m면 4인 테이블이 중복도형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너비네. 그지?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죠? 네. 음.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카페 보면 주방이 2개야? 카페 2개를 같이 놓는다는 얘기예요? 저 가운데에 있는 뚫려 있는 공간이 좀 이제 마당 아닌 마당 느낌으로 이제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한 거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양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저기서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하나예요, 2개예요? 가게 개수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주방은 2개 그려놓고 자, 이 건물은 이 여기나 그러니까 뭐 이 뒤편 어딘가에서 저기에서 오는 사람 뭐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잘 보일까요?
지금 레벨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점점. 네, 네. 맞습니다. 음? 얘가 이 남쪽 이 주변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멀리에서 보일까? 저희가 갔을 때 위에서 걸어봤을 때 음, 우리가 높이가 엄청 막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어가지고 위에 음, 있는 길에서 걸을 때도 밑에가 생각보다 잘 보였었어가지고 음.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수변 영역 가까운 여기서 요만큼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30m? 30m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 공원이라고 하는 게 짧게는 이만큼, 길게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이만큼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물가에서만 자박자박자박하고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물가에서 어떤 선을 그려내자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여의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연결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 뒤쪽 개념적으로 이 여의도라고 하는 도시와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좀 의도적으로 거기가 좀 고민이 안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의도 공원에 들어간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결과가 되겠지만 그게 여기 있는 뭐 이런 물결형 뭐 이렇게 자석이든 여기 바닥에 뭐 이랑 하든 그냥 여기에서만 독립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도시에서부터 끌고 나와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여- 그, 그 어, 여의도랑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 여기가 이제 큰 도로랑도 거리가 막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음, 뭔가 여의도를 끼자니 영역이 너무 확대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음, 저희가 좀 이 세로축을 좀 더 길게 해서 주차장이랑 연결하는 정도로 일단은 그나마 연결 아닌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밖에 있는 여의도까지 뭔가 보여줘서 같이 연결을 하자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저희가 이 생각했었던 모습이랑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하려는 사이트가 왼쪽이요, 더. 한 요쯤 되나요? 아예 다른 다리인데요. 왼쪽으로 가서 있는 다리. 여기?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여의도 요 선을 이렇게 끌고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시설들을 보면 수영장이든 주차장이든 뭐 광장이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여기에서만 하고 끝나요. 여의도 한강공원 저 영역에서만. 네. 근데 이게 어 요런 개념적으로는 이 배후에 있는 도시하고 연결되자라는 취지인 거죠. 뭐 여기에 여의도
아니면 뭐 여의도 여기 환승역 제일 큰 거 있으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 여기 뭐 마당 여기를 통해서 뭔가 이 길이 조금 더 재미있게 골목골목 나와서 오면 여기에 어딘가 뭔가를 뭐 그렇다면 사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선정한 위치는 지금 여러분들의 설정대로라면 여기가 아니어도 돼. 그렇잖아. 어차피 건물 3개하고 복도하고 선착장만 들어갈 수 있는 요요 형태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뭔가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런 골목길 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바닥에 페이빙을 바꾼다든지 길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와서는 그러면서 이제 한옥이 쓱 보이고 한옥이 쓱 보이고 쓱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뭐 니네 말대로 선착장 만들어서 나가고 그럼 얘는 왜 여기 있어요? 아, 이 여의도의 중심의 허브를 어떤 뭐 인간 자연적인 허브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어떤 그 주 산책로의 한 꼭지를 끌고 나와서 그것이 도시 바깥으로 한강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한강이라고 하는 풍경이 어, 대한민국과 서울의 정치 경제의 중심 업무 지구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뭐 소통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기에 나와서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가자는 거고, 그래서 이 길 끝에 여러분의 건물이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선착장으로 연결된 어떤 중앙복도에 무슨 이렇게 추리에 종 매달리지 떼롱떼롱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더 큰 규모의 선을 그어 놓고 그것이 이러한 길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건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다는 대로 그냥 마당처럼 비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붕만 있는 회랑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조경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뭐 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면 뭐 저기 연못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 라인형으로 기찻길처럼 기차에 뭐 서로 다른 뭐 기관차, 뭐 식당 칸, 침대 칸, 뭐 이런 거 화물칸 이런 거 다양한 거 붙여놓듯이 그렇게 쭈르륵 붙여놔 보자는 거지. 그래서 조금 길게 어, 저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한강변이 이렇게 길게 여의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길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솟아있고 이렇게 길게 그 위에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붓으로 선을 긋듯이 이렇게 와 있는 지금 여러분 거는 이렇게 찍 이렇게 그거 끝났다고 길게 뻗어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 사익 공간들도 뭐가 양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익 공간들도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이것들이 각도를 또 다르게 각도를 다르게 하게 되면 이 뭔가 마른 목걸의 형태, 뭔가 조금 긴장감이 생기는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마당 자체도 새로운 조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는 여러분들이 한강에다가 좋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뭐 수묵화가 됐든 유화가 됐든 간에 어떤 좀 좋은 한국화를 하나 그린다 건물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그랬을 때 이거를 종묘처럼 하나 가득 채우는 게 멋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간격으로, 얘를 어떠한 간격으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게 재미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그냥 맛배지으로는 쭉쭉쭉 가도 상관없어요. 그 한비야 아까 했던 그 네. T 찻집 이미지 다시 한번 띄워보자. 아, 네. 공유, 네. 찻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이 사례 조사를 했으면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거 아니냐. 여기 있는 공간들이. 네. 네. 그러면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한옥의 벽체, 바닥 이런 것들이 어떠한 단면과 입면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석을 해내세요. 네. 좌식으로 갈 건지 입식으로 갈 건지 이게 섞여 있는 걸로 갈 건지 그리고 앉아 있을 때 가장 좋게 보이는 면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냥 머름 높이로 줄 건지 아니면 입식으로 앉혔을 때 이거를 허리춤에서 창턱 높이로 줄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아래까지 끌어내려서 큰 창을 줄 건지 이런 거를 스터디 하라고요. 네. 네. 음? 그다음에 매스도 여러분 어쨌든 내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서 좀 깝깝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매스를 조금 얄쌍하게 만들어서 지금처럼 뭐 그냥 모형 자체 단면을 그냥 요렇게만 만들어도 괜찮잖아.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쭉 길게 한번 썰어서 놔봐요. 요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어떻게 어디서 끊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응? 네. 네. 그다음에 뭐 술집 좋아요. 뭐 카페도 좋고 뭐 밥집도 좋고 그다음에 뭐 예쁜 거 파는 뭐 굿즈도 좋고 뭐 거기서 또 뭐가 있을까? 뭐 치킨도 좀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또는 뭐 직장 뭐 사람들 모일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자기네끼리 뭐 파티룸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거 좀 하는데 일종의 어떤 덩어리별로. 그래서 뭐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앞마당까지 같이 쓰고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이 앞뒤를 같이 쓴다든지. 예. 그러면 뭔가 여기도 조경으로 이렇게 뭔가 살짝 뭔가 구분을 해줘야겠죠. 뭐 그런 디자인들. 예. 그다음에 이게 해놓고 바닥만 뭔가 더 간다든지 뭔가 선들이 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구조 방식은 오히려 어렵지 않을 텐데 한강가의 건물을 어떻게 보기 좋게 얹어 놓을 것이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보기 좋은 예쁜 어떤 포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왕이면 그래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정적이고 뭐 그런 느낌. 어차피 액션. 근데 어차피 지금 동혁이가 말한 대로 뭔가 그래도 저희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아, 왜 거기서 몇 걸음만 지나가면 자전거 쌩쌩 다니고 있고 보트 다니고 있고 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 좀 작업해 봅시다.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더 길게 느리고 여의도 내부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까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개념적인 거고 큰 배치도에서는 한 번만 표현되면 될 거예요. 근데 내부로 들어와서 오히려 이 팀 같으면 그러면 인테리어나 어떤 마당, 그건 가까이 보는 뷰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죠? 네. 네. 승용이네 봅시다. 네, 잠시만요. 네, 저희 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은 저희 이번 주에는 매스 스터디랑 다이어그램 한 2개 정도 만들었고요. 음, 잠시만요. 파일을 잘못 올린 것 같아서.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하고 매스 스터디랑 다이어그램 한 2개 정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스킵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러프하게 사이트 분석 다이어그램 만들었고, 주의 교통이 원활하고 청계천이 인접해 있어서 뷰가 좋은 편에 있고, 남쪽으로는 상당히 높은 고층 빌딩들이 질비해 있고, 북측으로는 상가들 같은 중층 정도의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스를 대지 않칠 때 어떤 방법으로 앉히면 괜찮을까 얘기를 몇 번 나눠보았는데, 일단은 그 매스의 형태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있길 원한 것도 있고, 그리고 도시의 맥락과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의 상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교차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에 노드를 생성하고 그 노드를 각각 이어가지고 축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 축을 이용해서 대지를 쪼개고 그 위에 매스를 얹고
골목길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축이 길이 되고 데크가 되고 그리고 축이 없는 부분은 메스가 돼서 약간 건물들이 전통 한옥의 배치와는 다르게 사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동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재밌는 형태의 아예 다른 느낌으로 다른 블럭과는 다른 느낌으로 가보려고 이런 식으로 메스를 짜봤고요. 밑에는 비교적 크고 좀 사람들이 좀 대규모로 밀집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 중이고 위에는 좀 자잘자잘하게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스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메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랫부분은 아직 그 도면이라든가 그런 게 진행된 게 없어서 윗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위쪽에 왼쪽은 공방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전통 액세서리 그러니까 뭐 비녀라든가 약간 은장도 그런 것들을 만든 액세서리 공방 그리고 뭐 막걸리와 같은 복순도가와 같은 그런 체험 시설이 들어갈 전통주 공방 그리고 홀과 그리고 공방에서 만들어진 액세서리라든가 탈 같은 것들을 팔 마켓들이 위치할 생각이고요. 위에 식당 및 편의시설도 뭐 작은 메스에 하나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방구역의 2층은 뭐 나전칠기 같은 게 요즘에 다시 그 눈에 띄고 있는데 전통 칠기 같은 거를 한번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공방과 그리고 도예 같은 거를 넣을 생각이고 그리고 나무 카빙, 그뭐 다도 체험관 같은 거를 배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른쪽엔 식당 및 편의시설과 공방 등을 배치할 생각이고요. 그 오른쪽 부분은 전시관 공연장 등을 배치할 생각인데 아직 그 건물의 내부 공간 면적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 아직 세부적인 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선영 씨 더 해주실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좀 다양한 형태의 메스로 기획이 돼서 평면을 어떻게 짜야 될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이 정도 형태고 2층은 가운데 그런 좀 데크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스테인의 그 수빈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거 위치 보여드리려고 나온 거고 이 페이지에서 제가 평면 계획 한번 해본 건데 총 한옥 스테이 용도로 쓰이는 것은 3매스고 인포메이션하고 예약 쪽을 담당하는 운동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총 4개의 동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금 요 건물은 아까 보여줬던 배치에서 연결되는 거죠, 지금? 네네. 오케이. 그래서 좀 작은 너 왜 형태의 코 훌쩍거리냐? 아주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여기 주소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사이트 뭐 필지 하나라도 어, 중구 삼각동 118입니다. 어디? 중구 삼각동 118이요. 서울. 중구 삼각동 118. 네. 그러면 중구하고 종로구하고 저기 청계천으로 나뉘는구나. 대략.
삼각동 119 숫자도 또 이렇게 뭐 119야. 잠깐만요. 네. 시청업 광장. 네, 계속 합시다. 네, 그래서 한옥 스테이 할 때 복층이 있는 침실, 객실과 그냥 단층의 객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누마루나 마루 같은 공간을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잘 반영되지는 못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루 부분은. 음.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앞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일단 아까 그 뭐 이렇게 노드 막 이렇게 선 그어 놓은 거 있었지. 응, 응, 오케이. 저 동그라미 점들이 뭘 찍은 거라고 보면 좋을까? 그 도로의 약간 교차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4차선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도시의 규모라든가 좀 그런 걸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노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판넬 다이어그램 할 때 이제 여기 요것과 관련된 어떤 각각의 이미지들이 빵빵빵 뛰어 올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뭐 요 청계천변 이곳의 어떤 현재의 도시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 같은 요 다리 같으면 청계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뭐 이쪽은 이쪽은 업무지구가 많고 여기는 뭐가 가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선형이 나왔는데 일단 한 가지는 어, 이왕이면 요 요 사이트 주변으로도 주변 블럭에 골목길들이 있잖아요. 작은 골목길들이. 네. 그래서 이 중에 몇 개는 그러한 골목길하고 좀 이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내가 앞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자기 사이트 안에서 그냥 자족적인 걸로 그냥 끝나버려. 그냥 우리 우리끼리만 그냥 뭐 완벽한 우리끼리만 완성된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어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골목길을 따라 나오면 자연스럽게 여기 골목길을 헤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주변 블럭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몇 개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봤을 때 일단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브릿지 좋은데 이 브릿지가 여기 보는 건물을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요런 길들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자리 이것들을 연결해 줄 거냐 이 브릿지의 양쪽 끝이 건물을 뚫고 갈 거냐 아니면 이 브릿지가
지나가서 동선과 자연스럽게 그냥 골목길을 가다 보면 브릿지를 만나듯이 네. 그렇게 갈 거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해요. 음, 건물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 브릿지를 타기 위해서는 다시 건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선이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렸던 노드와 선은 막 그려놓은 거하고 관계 있는 선이에요? 네, 네, 있습니다. 그대로 음, 이렇게 동선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음,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연결되고 필지 안팎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들과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이 사이트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 사이트 안에 마치 여기 담장 치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만 막 담장 안에서 막 이렇게 선을 열심히 그어놓은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을 막 긋더라도 몇 개는 이렇게 쭉쭉 지나가서 뭔가 그런 메인 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서브 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축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지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그러한 형태로 좀 배치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이러한 방향성 일단 오케이. 네. 다음,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각으로 만날 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무조건 다 이러한 한옥 지붕으로 다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다시 얘기하면 이런 부분 같으면 한옥이 미음자 주택이더라도 미음자 주택에서도 이 미음자 안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날개체가 뽑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것처럼 뭔가 이 안에서도 위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얘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 얘의 경우를 보면 얘가 하나 이렇게 쭉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꺾이면 여기에서 삼각형 한번 만들어줘야겠죠. 네, 만들어져. 그다음에 여기 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돼. 이 부분이 아쉬우면 여기에 차라리 기단 같은 걸로 여기다가 마무리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에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현대적인 재료로 네. 현대적인 재료면 형태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 여기에 끼워 넣는다든지 뭐 플랫한 지붕도 괜찮아. 그래서 예각으로 만나는 접합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예각으로 만나는 저 예각 모서리 부분의 지붕. 요 지붕에 대해서는 기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얘를 꼭 폐쇄적으로 꼭 닫을 필요 없단 말이지. 여기 이쯤에서 끝내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들어오는 거 싫어? 그러면 담장 치면 되지. 건물을 이렇게 잘라놓고. 그죠? 네. 요러한 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나름의 몇 가지 그 타입을 정해놓고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얘가 제일 세네, 그 다음 세네,
제일 약한 애 이런 구성일 것 같아. 자, 그러면 대신에 요 부분이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는 건물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건물이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지. 이렇게 지붕에 C자로 잘라 들어가면서. 그죠? 네. 네. 그러한 방식을 개념에 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 방법이 재미있는 대신에 요런 모서리가 오는 사람 뭔가 오는 사람 맞박에 모서리가 보여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면 좋겠고 요거 같으면 이렇게 끝나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선 바닥에 이제 데크를 뭐 이렇게 깔아서 좀 더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단을 요만큼 만든다든지 그래서 예강 모서리 부분에서 지붕을 기와로 해결할 수도 있고 현대 재료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기단이나 조경이나 담장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바꿔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찾아보면 좋겠고 다음 편의시설 다음 전시관 공연장 다음 한옥스테이 한옥스테이 이건 독채형이에요? 아니면 그 일반 뭐 콘도미니엄처럼 한 건물을 여러 세대가 쓰는 건가? 한 건물을 여러 세대가 쓰는 걸로 생각하고 평면을 짰습니다. 그러면 수빈이가 방을 하나 쓰고 있을 때 옆방에 승우나 동혁이처럼 덩치 큰 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둘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을까를 좀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땐 그냥 한옥에다가 그냥 공간 기둥 모듈 중심으로 뭔가 공간 쪽쪽쪽 쪼개놓고 그냥 방 숙박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투숙객을 투숙객에 따라 그러니까 가족에 따라 가족이라고 상정을 하면 그러니까 그 투숙 팀한테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 줄까? 왜냐하면 한옥은 지금 아까 공방도 그렇고 전시장도 그렇고 마당하고의 관계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한옥에서 하룻밤 잔다는 얘기는 마당에 대한 기대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쪼개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내가 그 서촌 호텔 얘기했었나?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걔네는 작은 호텔을 그냥 보통 독채로 빌려준단 말이지. 나만 쓸 수 있는 한옥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법은 얘를 다시 쪼개서 담장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얘를 하나의 채에 여러 팀을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공간을 나눠 쓸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우리 콘도나 호텔처럼 층별로 나누겠다? 누구는 마당을 주고 누구는 마당을 안 주겠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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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가 됐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배치에서 선에 대한 얘기. 뭐 그거는 의도는 방향성은 좋다. 그런데 건물 밖의 땅과도 연결되는 부분,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블럭의 골목길과도. 그다음에 브릿지가 건물을 뚫고 갈 거냐 아니면 골목길과 연결될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선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예각, 지붕이 예각으로 만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까의 문제예요, 이거는. 어. 지붕을 이상한 모양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붕 구조도 이상해지기 때문에 억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직사각형이 나오고, 얘가 이렇게 오는 건데 요 부분을 그러면 뭘로 처리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베리에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어쨌든 건물 자체는 어쨌든 이거 심사하는 분들이 봤을 때 뭔가 복잡한데 건물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풀었구나 라는 느낌이 나게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 작은 쪼개진 작은 마당들을 어떻게 하면 좀 연계해서 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옥에 갖는 로망 중에 하나는 이게 마당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부분이 숙박시설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음. 오케이,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기 선영아, 승용아, 다음 팀 화면 네. 준비하고요. 그 건물 형태 자체도 혹시 네네. 건물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점점 뚱뚱해지는 건물을 만들진 마세요. 건물은 어쨌든 직사각형. 아, 네네네. 아, 네, 응, 응, 알겠습니다. 응, 오케이. 네, 세인의 합시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피드백 해주신 부분 수정하여 변형된 형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넘어가서 하부 1 형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1 형태는 왼쪽, 중앙, 오른쪽 이 순으로 맞배 지붕이 서로 연결되어 산맥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 매스는 하부의 초석으로 높이 들어올려서 필로티를 만들고 그 필로티에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중앙 부분은 연결된 지붕으로 입구와 고유 마당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 2의 형태는 오른쪽, 왼쪽, 그리고 그 오른쪽 왼쪽은 맞배 지붕, 그리고 중앙은 90도 회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뒤쪽의 한옥이 약간 좌우로 너무 길어져서 비율이 깨지는 문제를 좀 보완하고자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하부 비교인데, 배치도의 노란 부분의 매스를 회전시켜 가지고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상부 1 형태는 길고 큰 매스를 3등분하여 트위스트하였습니다. 3등분하면서 생기는 오픈 공간은 기둥과 상층 천정 그리고 처마와 구조를 지상에서 건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오픈 공간의 지붕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끔 매스의 재질을 전체적으로 유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붕의 경사로는 드론 체험장처럼 넓고 열린 공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플라네타리움 같이 여러 의자를 필요로 하는 계단식 경사, 그리고 전망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그 상부 2 형태 보시겠습니다.
상부 이해 형태는 맞배 또는 팔짝 지붕의 형태의 지붕을 갖고 있는 메스를 사각형 메스와 함께 쌓아 올려서 트위스트한 메스인데, 기존의 목탑이 갖는 체감을 없애며 목자가 갖는 약간 재질적인 유연함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트위스트를 하긴 했습니다. 자, 두 메스 비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메스 비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로그램은 하부 같은 경우에는 홍보 위주의 프로그램과 그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 같은 걸 배치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연구와 에어비앤비 같은 소규모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타워 특징으로 중앙에 코어를 둘 수 있어가지고 그 하부의 평면을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상부 형태의 세부적인 특징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상부에 착수할 예정을 잡고 있고, 마지막으로 상부 타워의 메스 형태가 전통적 한옥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최대한 한옥이 쌓인 형태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배, 팔짝, 우진각 등의 다양한 한옥 지붕이 단순하게 차곡차곡 쌓인 형태는 구조적으로나 그 지붕이 형성하는 예각 그런 공간, 그리고 경사로가 많아지고 연속적으로 그 12도 이상 경사가 좀 그 차곡차곡 쌓이면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여러 고민 끝에 조금 미래지향적인 한옥이 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모전 주제를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의 경관, 내일의 경관이 공모전 주제인데 여러 번 되새김하여서 저희가 생각해 봤는 그 공모전의 주제에서 한옥이 갖고 있는 오늘의 경관은 고즈넉 가구 품격 있고 절제된 미, 그리고 저층형 주거형 위주의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한옥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현대에서도 좀 미래를 지향하고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에 가져와서 첨단 기술과 도시적 컨텍스트를 만나 새롭게 변모시켜 내일의 경관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한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층부의 산맥을 형성하는 그 메스가 저희가 주 메스, 그리고 옆에 있는 타워가 주 메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상층부 타워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는 돌탑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일종의 아래쪽 같은 경우에 산맥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전 산수화 같은 느낌을 나타내서 또 하나 도입되는 개념이 렌티큘러 클라우드처럼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내부에서 흐르는 첨단의 바람과 외부 지역에서 불어오는 순간순간 지나간 과거로 변해가는 현재의 바람을 휘감아 올려 하나의 덩어리로 응축해 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위스트 한다는 이미지를 이런 렌티큘러 클라우드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이 도시 또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미래 기술을 체험하고 조금 미래의 한옥을 폭넓게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한옥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그, 그 왼쪽은 좀 별로일까요? 저기 슬빈이하고 왼쪽 하늘이는 왼쪽 좋은데. 저도 왼쪽. 저희도 같습니다. 그거 왼쪽으로 해. 왼쪽으로 하는데 일단 저층부는 지금과 같이 계속 지붕이 겹쳐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괜히 가운데 건물 돌리는 것보다는. 근데 그 비율이 깨져도 상관이 없을까요? 무슨 너무 비율?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몸체 그냥- 쪽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걸 넣은 거잖아. 중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거 한번 넣은 거잖아. 네네. 그럼 됐지 뭐.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일까의 문제라서 그냥 이렇게 면으로만 놔두면 나중에 좀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인면을 스터디 해봐야 돼 이제부터. 그 네. 구조를 만들긴 했는데 음. 그 혹시 그 이렇게 저희가 지금 메스 3개가 겹쳐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기둥이 혹시 어떻게 박히는지 따로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아니 이 지붕이 어쨌든 요 뒤로 물러나더라도 기둥 지금 이거 같으면 여기 전체가 다 그냥 그리드 모듈로 되어 있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여기는 왜 필로티이고 여기는 아니냐? 결국 이 얘기는 여기가 자동차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타고 들어오는 로비. 여보세요? 네, 네네. 교수님. 음. 여기는 어쨌든 주요 간선도로라 여기서 차가 직접 진입할 수는 없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쪽 옆면이나 뒷면에 이제 차량 진입이 될 텐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일로 들어오겠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 들어나가는 회차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음,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또 코어가 박힐 거 아니냐. 타워 오브 네. 코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뻥 뚫린 필로티는 아니라는 거지. 음, 그지?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쪽이 들어 올려지는 게 나으려나? 그 주차 부분이 그 음. 뒤쪽으로 그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생각해서 필로티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떠나서도 필로티를 거기다 뒀을 때 실제로 그 필로티에 적지 않은 중앙 한복판이 코어가 박힐 거란 얘기인 거지. 타워 오브 네. 코어가. 네네. 그러면 그게 니네가 원하는 필로티의 모습일 거냐? 음, 중앙에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게 그냥 퍽 박힌다는 얘긴데. 네. 다시 생각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상부에서는 음. 혹시 그 많이 좀 그럴까요? 그 지붕을 깬다는 게? 그러면 왼쪽 타워부에서 뭐를 한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각각 부분을 저희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구분은 니네가 사례 조사했던 외국 사례에서 이미 그렇게 쓰지 않았어? 형태를? 그 사례라기보다는 약간 그 저희 한상일 교수님 수업할 때 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메스 만드는 걸로 있어가지고 실제로 있는 건물은 아닌데 어, 음. 그러니까 왼쪽의 경우는 그 고민이 있어요. 얘를 한옥 공모전 말고 다른 공모전에 내었을 때 이거를 그들이 한옥으로 볼까 그냥 공모전의 출품작으로 볼까. 그러니까 한옥 공모전이 갖는 이제 딜레마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 야 그래도 이 여기서 뭘 봐도 얘는 요 한옥을 요렇게 썼구나라고 하는 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혹시 한옥을 눕혀 세운다고 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한옥의 지붕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별로일까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그거 이제 용마루와 지붕을 그냥 옆으로 세워서 붙여놓는다 개념이니까 좀 억지스럽죠. 아, 네. 음.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나도 니네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좋은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를 지웠어. 네. 자, 한옥 어딨어? 그 응? 저희는 여기 각 부분 3등분되는 각 부분 지점에 모임 지붕을 한옥처럼 보이게 해서 만들긴 했는데 모임 지붕이 어딨어? 여기 부분이 안 보여. 이거요. 안쪽으로 거꾸로 말아 들어간 거 아니야? 이 뭐 어떻게 생긴 거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붕을 뒤집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오늘 슬빈이하고 하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붕을 아래쪽에 붙여놨다? 네. 지붕이 그냥 위로 좀 확장되어서 그럼 거기에 뭐 석가래하고 처마가 보인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네. 아래에서 봤을 때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거야? 그 지붕 가운데 윗면은? 가운데 부분은 코어가 뚫고 올라가서 그 꼭지점 부분은 걱정이 안 되고 맨 아래쪽 이렇게 경사 부분을 좀 계단처럼 활용해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뭔가 그냥 유리바닥을 덮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굳이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 밖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 이 정도 부분은 위쪽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아래쪽은 좀 투명하게 해서 이 부분이 강조되도록 하거나 하려고 했었습니다. 음.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네. 이 건물의 포인트는.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요 지붕 아랫면, 네, 여기 아래에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뷰가 되어야겠네. 네. 그래서 고층 건물의 특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지상에서 보면은 하늘로 올려다보는 게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음, 음. 너무 마스터 플랜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한옥을 이렇게도 쌓일 수 있구나라고 상상하게 만들고 싶어서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올려다보는 한옥이라.
그러면 저층부에서는 예. 거꾸로 그 원래 그 한옥을 그대로 좀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층부 지금은 저층부에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인면 중심으로 된 추상화된 한옥을 넣고 있어서 네. 그냥 고전 한옥처럼 채 단위로 나누고 구조가 두드러져 보이게 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게 세 덩어리라고 치면 위에 있는 타워는 이게 강조됐다라고 하면 네. 아래에서는 요 그냥 한옥이 이렇게 하나 그럼 아래에서는 윗면이 강조되어 보이려면은 그 아래쪽으로 선큰을 파서 들어가서 할까요? 지붕 쪽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타워부에서는 아랫면을 강조한 3차원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붕 아랫면을 보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냥 인면도 뭐 어떤 한국의 자연 환경을 뭐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한 인면도를 2D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 둘이 표현하는 레벨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아래 것도 3D로 가면 어떨까 싶은 거지. 아, 그러면은 그냥 통짜로 된 건물이 아니라 일단 채를 한번 나눠 보도록 음, 해볼까요? 음, 음. 그 혹시 그래서 그, 그래서, 그래서 저, 그래서 이 위에 오는 기둥이 그냥 난 요 기둥들이 여기 아래 지붕에 이렇게 꽂혀도 될 것 같아. 아, 좀 아, 억지스럽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지붕의 모습도 같이 보여지는 거지. 지붕의 윗면이. 사실 고층부에서는 지붕의 윗면은 제대로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지? 네. 어. 뭔가 이러한 것들이 세 개가 있는. 아니면 중간에 빼고 두 채만 넣고 여기는 뭐, 좀 현대적인 뭐 박스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혹시 어떤 거 그리셨나요? 어? 뭐 어떤 거 그리셨나요? 안 보여? 이제 떴어요. 응, 응.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얘가 뭐 로비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통행을 이쪽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타워로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뭐가 얘를 별도의 뭔가로 볼 수도 있겠지. 얘를 독립적인 다른 채로 보는 건가요? 뭐 이벤트 홀이라든지. 음. 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층부 매스를 통으로 다 썼는데 예.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통으로 다 써도 괜찮고. 네. 한 번 더 고민해 음,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그 혹시 네. 모임 지붕으로 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박공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얘는 2D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요런 식의 어떤 지붕이 보이는 요런 지붕의 처마를 강조한 3D의 메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층부에서도 3D의 형태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음. 그러면은 이쪽에 타워 부분 아래쪽은 좀 지붕 위쪽 면이 강조되어 보여야 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혹시 맞을까요? 지금 아니 나는 이거는 여기를 그린 거야, 여기. 아, 네. 이 위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지붕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뭔가 딴 걸로 딴 형태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 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지붕 쪽이 좀 더 강조되어야 보여야 하는지. 그러면은 지금 드는 느낌으로는 그냥 땅을 조금 더 파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어, 그, 땅을 왜 파? 어디 하는 데서 지붕, 땅을 파? 지붕 위쪽이 보이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디 지금 뭘 하는 건데? 이, 저층부야? 네, 저층부 쪽 타워 부분 쪽만. 아, 그럴 수도 그 있고. 광화문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옛날 고택 터라고 해가지고 유리로 깔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들도 가끔 보여가지고.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효성 문제가 있겠죠. 그냥 더 고민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아예 여기를 그라운드 레벨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따로 요 남는 땅에는 저층부는 따로 형성을 하고. 혹시 어디다 그리셨나요? 하늘색으로 아, 네. 했는데. 음, 어, 이렇게. 저층부 스터디를 좀 더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자. 네, 하고 알겠습니다. 고층부는 이제 코어 크기를 빨리 정해야지. 얘가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코어가 45도로 돌아서면 안 되지. 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면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고민을 해야겠죠? 네, 네. 재료에 대한 얘기, 재료와 구조. 네. 음,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한승우, 조승연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전에 발표했던 거를 토대로 대략적인 단면도를 영호 형이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누아 진입이라는 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서 전통적인 누아 진입과 또 저희 나름대로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누아 진입으로 해서 두 가지의 경사지라는 특징을 갖는 거를
대지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아래 보이는 이 하단에 있는 메스는 사방으로 필로티를 두어서 주출입 방향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로티랑 수직 동선이 되는 코어가 현대적으로 해석된 누아 진입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방식은 경사 대지를 관통하는 계단을 둬서 누아 진입을 적용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진입 후 맞이하는 경관은 다른 공간과 다르게 탁 트인 넓은 마당 겸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존과 통로의 개념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 건물이 올라가면은 경사지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한 공간을 통로로 해서 메스의 절개지와 간격을 둬서 경사 지형을 보존하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통로를 만든다고 우선 형태를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붕과 테라스입니다. 옥상이랑 테라스를 갖는 한옥의 지붕인데 우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전에 나왔던 걸 토대로 테라스를 두고 이 외곽 부분에다가 지붕을 가지는 한옥의 지붕을 가지는 형태로 우선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에 평면에 대한 거를 스터디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선이랑 인면적인 거에 대한 스터디를 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칸인데 저희는 4에 4 크기의 칸을 만들었고 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지에서 최대 측면 5칸 그리고 높이 6칸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뭐 테라스 뭐 S자로 휘어있는 한옥 윗부분에 S자로 휘어있는 한옥 그리고 그 중간에는 테라스로 되어 있는 한옥 그리고 도로로 이렇게 유입을 해서 필로티로 들어가는 누아 진입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빈 공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빈 공간을 대지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옥을 적층해서 최대한 지형을 보존한 반면으로 내부의 채석장을 바라보며 창신동의 과거를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붕입니다. 중첩되는 메스마다 중첩되는 거에 우진각 지붕을 테라스로 해석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코어인데 코어 같은 경우는 일자로 그냥 올라가면은 이 경사지에 있는 부분을 잇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크기만 키운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너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에 대한 거를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런 곡선 형태의 또를 찾게 돼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사 이용인데요.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붕을 외곽에다가만 두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살짝의 높이를 둔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그 테라스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공간 자체가 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가져와서 봤습니다. 다음은 동선입니다. 내부에 저희가 복도도 사용을 할 테고 저희가 동선적인 면에서도 골목길이라는 개념이 있기에 이것도 일단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길과 길이 이어져서 내부와 외부가 겹쳐지는 형상을 그려내봤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경사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메스와 어우러지게 살짝의 낮은 높이에 또는 아예 일자로 뻗어 있는 지붕의 형식을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창에서 한옥에서 창이 겨울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여름에는 이렇게 올리고 겨울에는 닫아서 보온을 하는 형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상하는 단면에 대한 거를 찾다가 나온 사진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넣을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은 우선은 잠깐 멈추고 형태를 어떻게 구현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선은 형태에 대한 거를 좀 더 다뤄봤습니다. 제일 좀 걸리는 부분, 좀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 쪽에서 네, 얘네거든요. 마당을 만드는 방법. 네, 이게 단독주택에서 그 2층에 마당을 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 네, 그렇게 되면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지붕이 좀 가짜가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플랫한 평지붕으로 일단 깔아놓고 얘는 그냥 덧붙여 놓은 꼴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서 아예 그 자체에도 높이를 조금 줘서 이렇게 지붕끼리 이어준다라는 개념도 생각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당을 꼭 네, 전면에 두어야 할까? 뒤편으로도 말씀, 뒤편 안, 마당은 뭐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여러분이 앞단에서 뭐 이렇게 계획을 했었잖아. 그리고 네, 지금 어쨌든 이쪽에다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지붕이 올라가다 말고 여기서 끊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지붕을 제대로 주고 여기에다가 마당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음, 그 제일 하단에 있는 메스랑 그 위에 있는 메스 사이의 지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겹쳐져 있는 부분의 지붕. 어디? 여기? 그 오른쪽 또 부분이요. 겹쳐지는 부분에서 이 뒤편으로 원래 있어야 할 지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건물에 가서 붙는 거지 뭐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니네도 니네 원래 지붕대로라면 지붕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네. 여기서 끊기는 거지. 아, 그 부분이 그만큼의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 그 부분에만 지붕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아,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음, 내가 최근에 본 사례 중에
내가 지금 카톡 하나 보냈거든. 네. 네. 그거 한번 니네 화면에서 틀어볼래? 한 2층 마당에 2층 지붕에 그 초가 지붕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계속 플레이해요. 뭐 그 지붕 주변으로 그 맞배 지붕 주변으로 평지붕이 이렇게 물리는 것도 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다시 그 PPT로 돌아가면 PPT 줄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이런 인면을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도 지금 굉장히 원래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에 요만큼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시야는 가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고 제대로. 네. 그리고 이 마당을 꼭 뭔가 사람이 들어놓고 파티할 만큼 그렇게 넓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여기에서 톡 그냥 한 발코니보다 조금 더 크게 네. 그냥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정도도 괜찮아. 아니면 하다못해 처마만큼만 음, 확보해도 괜찮아. 네. 그러니까 뭔가 적층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층되었을 때 위층에서도 좀 이왕이면 발코니보다는 조금 더 번듯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니까 꼭 이렇게 넓은 걸 확보할 필요는 없으니 아래층 지붕도 좀 잘 살려보자. 응? 네. 네. 그리고 얘들아 야 아무리 그래도 지붕을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그려오는 게 어딨어. 응? 한옥 옆모습이면 이렇게는 생겨야지. 야 하다못해 이등변 삼각형이라도 그려야지. 사다리꼴로 그려면 어떡해. 네. 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너의 모델링은 언제 볼 수 있어? 이게 지난번만 해도 이렇게 뭔가 살짝 곡선으로 살짝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단면도에서 정직하게 초등학생 집 그림 같은 걸 반듯반듯한 걸 그려와서 이게 어떻게 생겨 먹을 건지 예측이 안 되네. 타입 피드백 때는 곡선을 적용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음. 저기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설퍼도 되니까 네. 계속 형태로 만들어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평면 준비해 와 평면. 네, 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사례 사진 있었지. 저 뒤에 내려가면.
이거 14쪽. 네. 요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 중에서 요 부분이 뭔가 저기 동혁이네하고 조금 유사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니네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뭔가 동선이 뭔가 일종의 올라가는 그러한 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얘를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응? 그러면 그게 뭐 꼭 하나만 있지 않고 뭐 여기에 뭐 보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풀어줬으면 좋겠어. 네. 네. 야, 딴 것보다 남의 거하고 남의 거하고 니네 거 그림 격차가 이렇게 커서야 되겠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어? 네. 원래 니네 하는 것만큼 다음번엔 갖고 와. 그래서 네. 저기 메스, 네. 그다음에 중심 동선, 평면 계획. 이거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같이 와야 돼요. 네. 네. 응?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한옥 팀은 다 된 건가요? 네, 한옥은 네. 끝났습니다. 음. 잠깐만. 얘들아 비디오 좀 켜볼까? 아예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거고 반대로 동혁이네 같으면 그거를 가장 차분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희네는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 말은 된다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디자인상으로 지붕의 아랫면 처마부를 강조하겠다. 마치 그 세종문화회관의 처마하고도 뭐 통하겠죠. 그러한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동혁이네 같으면 그 한강에서 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얘네들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 한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옥 그 뒷건물의 한옥 지붕 너머로 여의도 빌딩을 어떻게 볼까? 한강변을 어떻게 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면서 가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도심 안에서 이렇게 뭉쳐 놓은 것이 승용이네와 그 다음에 영호네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이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여러 채의 한옥을 동선이라고 한 동혁이네 같은 수평 동선일 수 있고 세인회처럼 빌딩의 코어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연결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어쨌든 한옥 공모전이기 때문에 한옥의 구조 모듈과 지붕의 형태 이거를 떠날 수는 없어. 내가 세인의 거를 오케이한 이유는 지붕 중에서도 오히려 지붕의 아랫면 처마부를 들여다보겠다. 색다른 도전이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옥을 그대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나머지 세 팀에서는 한옥의 형태를 보다 더 잘 뽑아내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평면과 메스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특별히 공을 들여서 가져와야 해요. 왜냐하면 최종 낼 때에 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한옥은 여러분들이 막판에 뭐 없는 거 막 새로 그려내기 어려워. 왜? 그려내려면 한옥은 구조하고도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면 뭘 어떻게 그려내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평면, 그다음에 지붕 형태에 대해서 꼭 같이 만들어서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 교수님 그 다음 주 일정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해도 될까?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목요일은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혹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 안 되는 분 계실까요? 있으시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해서 연락 주세요. 그 투표로 돌릴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도 혹시 월요일 날 추가로 또 받으실까요? 인천도 있으니까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월요일 알겠습니다. 밤에. 네. 월요일은 밤이고 그러면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낮에 할까? 오전에 오전이라면 시간은 혹시 똑같이 9시 9시 반. 반일까요? 9시 반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